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 1교시입니다. 전 시간에 했듯이 첫 번째 공부하실 것은요, 우리 건축물 일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로 보시면은 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건축법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법은요, 건축물 일반에 관한 사항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어떤 특정 한정되어진 특징적이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건물 일반 모든 사항에 관한 안내서가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등장하는 법입니다. 최근 내에 보니까 광주에서 이 건축할 때 신축하는 그 아파트의 일부분이 붕괴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바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기본이 되는 모든 건축 관련되는 법규 중에 가장 기본되고 근본이 되는 안전에 관한 법률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분들은요 가장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이 좀 많거든요. 특히 또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아. 그래서 건축법은요 외울 거를 안 외우시면 절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법을 통째로 보고 외우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이 바로 이 책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일단 건축법은요 이 구성 이 목차라죠. 목차 이 구성을 잘 아시면, 흐름을 타시면 쉽게 중요한 테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3페이지 왼쪽 보시면 건축법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모든 법은요 법의 총칙이 있고, 또 두 번째 각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칙이 있습니다. 어떤 총칙,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역시 총칙에 보시면 용어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용어하면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건축물 규모를 파악하는 면적에 관한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개 구분하시는데, 이 기본 용어도 시험에 꼭 한 문제 또는 많게는요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쉽습니다. 그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건축법을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세 문제를 아주 별표에 있는 사항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사항까지 집어내가지고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요 마음 먹고 작정하면 풀 수 없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7문제에서 4문제는요 정통성 있는 파트에서 응용해서 나옵니다. 이 응용 출발이 책에도 다 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기본적인 용어 나옵니다. 기본 용어 보시면 지하층 나오죠. 지하층 곧 설명합니다. 또 주요 구조부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자주 뜨죠. 리모델링, 발코니 등을 포함한 기본 용어들 꼭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사항인데, 이 면적 부분들을 잘 아셔야 제일 끝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건축 제한의 출발 1번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많이 주면 건물이 커집니다. 용적률이 작으면 건물이 작아집니다. 그만치 그 토지에 관한 가치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적용되는 범위가 참 중요하죠. 총칙에서 적용 범위는 시험에 꼭꼭 2개씩 나옵니다. 많게는 3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물건이 무엇이냐, 또 적용 대상 건축 관련 행위가 무엇이냐, 행위, 또 적용되는 지역적인 범위가 또 차이가 납니다. 물건 보시면 건축물, 당연히 포함되겠죠. 건축물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것, 공작물도 포함됩니다. 요것들을 짓는 땅,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에 관한 범위가 뜹니다. 또 행위 보시면 이 건축 관련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이죠. 건축한다면요 보통은 되게 다 신축만 아십니다. 근데 신축뿐 아닙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5개 행위 그 뒤에 설명합니다. 자, 또 건축이 아닌데 있는 건축물에서의 크게 손본다, 대수선, 또 건축물의 업종을 바꾸죠. 용도의 변경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보시고요. 이 지역은 거의 나오지는 아니하는데 어렵게 낼 때 한 번씩 혼나봐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상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축편 보시면 중요하죠. 먼저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건축 준비합니다. 많은 준비합니다. 땅을 사고 설계하겠죠. 그래서 건축가 받습니다. 허가증이 딱 나면 일정 기간 내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승인이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 받고 나서 건물을 유지관리할 것인데, 그 전에 보시면 건축이 또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토지들마다 건축할 수 있는 종류, 크기, 규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원하는 장소에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사전결정, 그걸 자주 언급합니다. 또 건축 허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가 신청했지만 어떠한 판단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건축 허가를 하긴 하는데 잠시 연기시킨다. 허가의 제한 또 시험에 자주 뜹니다. 자, 또 건축 허가는 보통의 원칙이지만 규모 작은 소규모 건축물 지을 때는요 너무 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건축서 건축거 신고서만 딱 제출하면 검토해서 수리해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축 신고 대상이 있고 행정청가는 건축협의회에서 건축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한다. 임시 가설 건축물도 참 주변에 많습니다. 알든 모르든 가설 건축물도 법의 통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죠. 원래 원칙은요 요겁니다. 건축 규제, 건축 제한, 이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지을 때 건축할 땅 대지가 필요한데 그 대지가 물렁 땅이야, 진흙 땅입니다.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조건을 봅니다. 대지가 안전할 것이고 이 대지가 또 너무 삭막하죠. 나무도 좀 심어야 돼. 조경이 필요하다. 또 이 건물 대지에 사람들의 쉼터가 좀 필요합니다. 앉아 좀 쉬고 또 저같이 흡연자는 담배도 피고 해야 됩니다. 공개 공지 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 안의 공지 실제 건축할 때는요 자기 땅이다 바짝 붙이겠다 하면 좌우에 안 됩니다. 띄워야 됩니다. 공지 이게 건축 제한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뭐 1000평을 땅을 샀는데 건축하겠다. 근데 1000평이 띄우다 보면 건축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대지의 분할 제한, 건물 짓는 땅 대지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적정하게 면적 제한을 합니다. 자, 또 이 대지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것이 맹지야, 맹지. 그 사람들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 못 합니다. 그래서 일정 도로에 접도를 해야 된다. 접도했는데 고속도로에 붙으면 안 되겠죠. 붙는 도로의 조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너무 좁을 때는요 차량 출입을 위해서 좀 더 골목길을 좀 확대합니다. 그래서 건축선을 딱 만들어서 건물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또 보호합니다. 자, 접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비실비실해 안 되겠죠. 튼튼한 구조를 갖춰야 돼. 구조 안전 또 확인합니다. 자, 또 튼튼합니다. 자, 1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필요한 설비 이것도 갖춰야 됩니다. 자, 또 기타 특별하게 높이 제한이란 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요 제한 때문에 많은 건축 제한 받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그 상한선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높이 제한 때문에 우리가 그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러면 100% 허용해도 100% 허용된다 해도 실제 청구 제한 때문에 높이 제한 때문에 뭐 50%밖에 쓰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건축법은 제한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특례죠. 혜택을 주기도 해.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잠실 롯데월드, 또 현대차 본사 사업, 또 부산에 가시면 해운대에 또 LCT 같은 특별한 건물 지을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자, 또 이런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있죠. 이런 식의 특별한 가로를 만드는 특별한 가로구역.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 안에 있으면 인접당 주인들이 모여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건물 지어보자. 필지 합병 안에도 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떠한 장소 안에 있으면 한쪽에 건물을 지어봐야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건물 짓지 말고 한 장사 잘 되는 코너에 큰 건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결합 건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중심되고요. 또 보칙 보시면 건축위원회, 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이 있고요. 또 벌칙을 부과해도 겁을 잘 안 냅니다. 그러면요 이 법의 명령을 따라올 때까지 계속 돈을 또 계속 부과합니다. 벌금 말고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돈 내는 거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공개. 인터넷에 까발립니다. 그러면요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가지 않게 법은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법의 체계였습니다. 확인 꼭 하시고요. 자, 오른편을 보시면 이제 건축법의 기본적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 체계도는 좀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짚을 거 다 짚으니까 뭐 설명을 정확하게 하진 않습니다. 체크만 하는 그런 식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마지막에 다 귀에 들어오실 때 한 번에 쭉 스쳐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합격의 문턱에 분명히 탁 올라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점수 80점 이상 나오십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용어 지하층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일단 건물 지하층에 포함이 되어지면요, 건축 제한의 상당수 특혜를 받습니다. 지하층은 건물 층수 제한 받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장소에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다, 지하층은요 10층을 봐도 층수에 포함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이겠죠. 또 지하층도 많이 이용합니다. 나이트클럽도 있고 많이 있겠죠. 지하층 같은 경우에 건물 규모 산정할 때 용적률에도 빼줍니다. 빼줘. 참 좋은 것이겠죠. 지하층은 팔수록 좋은데 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자, 지하층은 무엇이냐? 완전히 건축물이 땅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푹 꺼져 있어요. 건축물이 땅속에 푹 꺼져 있다. 뭐 지하 1층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보시면은요, 지방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서울 보시면 반지하라는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 반지하, 반지층이라고 부르죠. 건축물이 어정쩡하게 3개 층을 딱 건축을 딱 했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의 층이 땅속 반점에 딱 걸쳐 있습니다. 반지하. 이게 지하층이냐 1층이냐? 반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건 딱 보시면요, 해당 층 그 바닥면으로 볼 부분이죠. 바닥면. 요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 높이를 산정을 딱 해봅니다. 한 것이 해당 그 지하층으로 볼지 1층 볼지 애매한 요 건축물과 비교를 딱 해봐요. 높이를요. 이럴 때 해당 요 건물 높이에 비해서 요 지표에서 여기 바닥까지 이 면적 높이가 이 전체 층고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될 때 지하층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만약에 4m인데 이것이 2m야. 그러면 딱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하층이 된다 이거죠. 딱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어야 4m면 2m 밑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하층입니다. 4m인데 1.5m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그래서 지하층이란 무엇이냐 물으면 항상 2분의 1만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있다. 지하층 맞습니다. 근데 지하층이란 무엇이냐? 용어 정의물을 때는 2분의 1만 나와야 된다. 함정으로 잘 띄우는 상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구조부 참 중요하죠.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조부다 합니다. 요거 나오시면 그냥 두 문자 외우세요. 내기해서 바보들이 지준다. 내기 바보 지주죠. 내력뼈, 기둥, 바닥, 보, 지붕은 틀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주계단이 여기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 보시면 비내력벽 여기 포함 안 되겠죠. 특히 건물 층간의 바닥은 다 여기 포함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하퉁에 있는 최하층 바닥, 건물 어떤 층이든 간에 관계없이 제일 밑에 있는 층은 기초구조부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 하십시오. 최하층 바닥 아닙니다. 자, 리모델링이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입니다.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실제적인 목적은 자산 가치의 정식이죠. 그 말하면 바로 땡입니다. 땡.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한다. 또는요, 일부 정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여기 보시면 개축까지 포함하죠. 주택법은 개축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건축법은요, 일부 정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이 포함된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개축이 포함이 안 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과 준초고층이죠. 자, 높은 건축물들 일단 지하층을 뺍니다. 지상 30층 이상이 되면 고층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또는요, 또는 이거 아닙니다. 또는 한 층은요 보통 4m로 높이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30층이니까 3, 4, 12, 120m죠. 요 층수라든지 높이 두 개 차이가 나도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고층 건물 됩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일 때 고층 건축물이 된다. 이거 아니고 이거나 또는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있죠. 이것은 더 높아요. 고층 건물 안에 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높은 건물이 또 있다. 우월발이다 보면 됩니다. 이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54, 20m에서 200m 이상일 때 그렇다. 아시겠죠? 고층 안에 보시면 초고층이 있다. 그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200m 이상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에 해당하지 않는 30한 5층, 30한 8층, 또 높이도 보니까 100한 70m. 이건 무엇이냐? 이건 바로 준초고층이다. 준초고층. 고층 건물이 30층 이상 50m, 120m 이상인데, 그런데 요 중에서 초고층이 또 있더라. 이건 특별히 더 높아서 50층 이상 또는요 200m 이상. 그러면 나머지 아닌 것들은 뭐냐? 고층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것은 바로 준초고층 건축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있죠. 이것도 시험에 절개 잘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들이 이용하는 규모 큰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2번부터 보세요. 자, 건물의 쓰임새는 묻지 않습니다. 일단은 16층 이상이 되면은 어떠한 용도로 쓰든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16층 이상. 또 1번 보시면 15층 이하 건물 가운데에서 일단 여러분들 곧 뒤에 뒷페이지가 나오겠지만은 전체 건물 토탈로 볼 때는 우리가 부를 때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건물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그런데 일부분만, 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요쪽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요 일부분만 말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일부분만 가지고 5,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서 대신 요 부분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를 봅니다. 그래서 6가지 용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두 문자만 따주세요. 이건 공개 공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자, 문화집회시설 극장이 5,000제곱미터, 약 1,800평 이상입니다. 대형 극장이죠. 그러면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됩니다. 종교시설, 교회나 절들 크죠. 큰 것들 많죠. 산 속에 있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터미널들 규모 크죠. 이것이 5,000 이상이야. 다중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 숙박시설, 모텔 이런 거 말고, 여관 말고요. 큰 규모 큰 관광 숙박시설 있죠. 뭐 별 3개, 별 2개, 뭐 별 5개 됩니다. 가봐야 별거 없지만요. 이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시설 가운데서 무슨 노인요양병원, 뭐 격리병원, 정신병원 이런 거 말고 종합병원 있죠. 누구나 왔다 갔다 면회할 수 있는 종합병원 큰 거 있죠. 이것들이 5,000 이상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 마지막 종합병원 빼고, 마지막 종합병원 빼고요. 이것이 업무시설로 바뀐다. 업무시설.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랍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자, 준다중 이용 건물 있죠. 자, 요것은 말입니다. 위에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있죠. 여기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5,000 이상 있죠. 그런데 이것이 5,000이 안 돼요.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5,000 이상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보세요.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 있죠. 이것이 5,000 미만 1,000 이상 될 때 이것이 준다중 이용 건축물 됩니다. 1,000 이상. 그런데 좀 서운하죠? 밑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냐? 육체 노동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육노동 위관장.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것들은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 그냥 뭐 만이든 10만이든 관계없이 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 된다랍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석종합병원 1태는 1,000 이상 5,000 미만이지만 육노동 위관장, 육체 노동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이것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한선이 없이 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잘 뜨니까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수구조 건축물 있죠. 특수구조 건축물. 여러분 실제 요것들을 보시면요. 이 용어를 보시면 뒤에 계속적으로 문장 속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있습니다. 외벽에 부가적으로 붙어서 돌출되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건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되어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쭉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것이니, 근데 끝에 지지대, 받침대 없이 튀어나왔네. 그것이 3m 이상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수구조이다. 자, 또 건물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10m 이상이 됩니다. 아니면 20m 이상입니다. 10m 이상이면요
나중 가시면 저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구문됩니다. 그건 20m 정일 때 특수 구조가 된다. 기종사의 거리 20m입니다. 요 두 가지를 딱 체크로 또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근래 신설되어진 용어인데 부속 구조물 이것은요 환기 시설물을 말하고 상세하게는 바로 환기구를 말한다. 쓰라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확인하시는데 이 페이지에서 한 개 이상 꼭 시험에 뜨니까 확인하시고 왼쪽에 건축법 체계는요 실제적으로 전체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이것도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어떻게 흘러간다 흐름을 타시고 보시면 쉽게 건축법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